자, 이거 기사는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HLB 보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좀 있으면 빨간불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통일교 이제 합동 결혼식이 이제 뭐 취소되거나 미뤄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2월 7일 날이니까 이제 최근 기사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미혼가정 6,000쌍 그리고 기혼가정 9,000쌍 해가지고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교는 교주가 그 짝을 정해주죠. 신랑과 신부를 정해줍니다. 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마스크 쓰고 행사를 이제 참여했다고 하고, 이건 이제 합동 결혼식입니다. 합동 결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보통 여기 대다수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이 총재가 이 교주가 정해주죠. 그 통일교는 제가 그 예전에 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제 친구의 친구죠. 그래서 그 통일교 신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자신이 통일교에 소속돼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그때 뭐 들었던 설명으로는 그 통일교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종교를 이제 전파해 나가고 막 그런 교리들이 있다는 걸 제가 얼핏 이제 기억이 나는데, 통일교는 이제 부도 엄청나죠. 경제력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말도 있었죠. 그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이제 부채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 통일교를 국교로 인정해 달라, 이런 말도 있었고, 아무튼 좀 힘이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강한 경제력이 강한 그런 종교 중 하나입니다. 저는 통일교 신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또 이제 통일교 출신이 알려주는 통일교의 모든 거. 그래서 결혼식장 이제 모습인데요. 통일교는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식인데 남편 일렬로 서라 하고 여자 일렬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짝입니다.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자, 일렬로 쓴 남편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쓴 다음에 이제 교주가 갑자기 그 신부 한 칸 앞으로 하면은, 신부가 앞으로 한 칸 하면 이제 그 1분 만에 옆에 지금 짝이 바뀌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교주 한마디에 자기 짝이 바뀌어버리고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통일교 2세가 직접 말해주는 건데요. 실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세는 이제 통일교 부모 밑에서 나온 사람을 이제 2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통일교끼리는 이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통일교인끼리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자는 이제 만 21세 유부남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은 일본인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원수랑 이제 다시 그 결합을 해야 이제 화해가 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논리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이분 일화를 보면은 처음에 뭐 히라가 나오고 일본 말도 못하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이제 그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일본 사람, 나는 이제 한국인인데 서로 처음 본 거죠, 그날.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이, 여기 보면은 그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상대방이 곤방화 해가지고 이제 멘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짝 지어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게 교주가 그 짝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통일교인 사이에서 이제 연애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선명 총재가 정해주는 건 절대 축복 방식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연애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건 상대 축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통일교 2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같이 신부 앞으로 한 칸, 이거는 그렇게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이 매칭이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문선명이 이제 거의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이제 매칭을 해주는데도 이제 그 거절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었는데 유럽 여성과 매칭되는데 싫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도 좀 선택권이 좀 주긴 주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 쭉 있고, 뭐 취업을 시켜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을 시켜주지 않고 종교를 같이 믿는 거고. 그래서 교리가 보면은 이제 이 교리에서 이제 원수지간에 결혼을 해야지 이제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 악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네요. 되고 있다고 하고, 이거 결혼식장 그 보면 지금 서양인, 이거 동양인, 여기 서양인, 동양인, 뭐 되게 뭐 되게 신기하네. 여기 흑인도 있네. 해가지고 동양인은 아무튼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타다 그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타다를 좀 연구를 하려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홈페이지 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기본을 바꾸다. 우리 보통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가끔 보긴 하잖아요. 도로에서. 이게 타다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더 정직하게 편안하게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타다는 새로운 이동 기준을 제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이 있고, 자,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는 그 법인들이 쓰는 거네요. 뭐 회사가 이제 뭐 외근, 야근, 뭐 업무상 짐 옮길 때, 의전, 해외 출장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자, 그래서 타다 이제 서비스를 보면은 여기서 호출이라는 걸 하면은 이동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이직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직은 11인승이라고 하고, 프리미엄은 이제 3인승, 이제 고급 세단.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어시스트는 이제 3인승 전기 차량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시스트, 도와준다는 의미니까 이제 장애인이나 이제 그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베이직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좀 쓰실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어라는 것은 이제 공항 이동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프라이빗은 이제 시간, 이제 사전에 이제 시간 대절 이동을 예약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 갈 때 쓰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차 빌리는 거잖아요. 렌트카, 이 프라이빗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표로 이제 이용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다음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1995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했던 이제 분이고요. 1999년에 다음 카페를 런칭하였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크니까 1위를 이제 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석근용이라는 분에게 넘겨준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 소카 2018년 사업던 소카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뭐 여기저기, 일단은 그 전공이 컴퓨터학과입니다. 컴퓨터학과를 나오고 뭐 프랑스에서 인지과학도 공부를 했네요. 그럼 타다는 무슨 기업이냐? 이게 지금 택시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2019년 5월 기사입니다. 7개월 만에 회원 60만 명. 택시와 어떻게 다를까? 타다는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렌터카입니다. 렌터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재판받고 했다는 게, 이게 택시 같은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택시 아니고 렌터카입니다 하는 주장이랑 지금 맞서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거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쓰는 비율, 재탑승률인데 이게 89%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만족스러운가 보죠.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재탑승률은 높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다를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존 택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타죠. 그래서 4인승 중형차인데 타다는 이제 11인승이라면 아까 베이직 그 흰색 차 봤죠.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이제 3인승이었고, 그다음에 기본 요금이 이제 3,800원인데 이제 타다는 미공개 되는데 택시의 약 1.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1.2배니까. 그리고 요금 체계가 이제 택시는 이동거리 플러스 시간인데 타다는 이동거리 기준이니까
기본 요금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요금 체계도 타다가 오히려 더 좋죠. 물론 이제 이게 얼마가 지금 곱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할증 적용 시간이 이거는 이제 교통 정보를 반영하고, 얘는 이제 새벽 시간, 그리고 앱을 쓰고 뭐 손짓으로 어이 택시 하고 이제 콜택시 부르고 앱 사용하고 기사 재량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 등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31초가 지나면 요금 100원 추가되는 형식으로 택시는 이제 되는데, 타다는 이제 주행 시간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 거리로만 요금을 이제 계산하고, 그래서 타다 측에 따르면은 이제 택시 요금의 1.2배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택시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다시 이용하는 게 거의 90%니까 소비자들 미리 써본 사람들이 이제 증명하듯이 일단 서비스 자체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충전기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좋은데, 이제 기사가 또 이제 또 중요한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제 택시 운전기사랑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택시 운전사들끼리도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타다도 이제 끼어들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랑도 경쟁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자들이 경쟁하는 게 좋죠. 왜냐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가격도 이제 하락하니까요. 아무튼 알아봤습니다.